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캐덴 그래픽스 박경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HP G2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실제 사용하신 활용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웨비나 그 발표들 끝나시는 대로 또 질문 올라온 것들 추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추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분씩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HP에서 워크스테이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차성호입니다. 맥슨 한국 총판 마루 인터내셔널에서 기술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현수라고 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자로 HP 코리아 차성호 이사님 발표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마루 인터내셔널에서 오신 배현수 부장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 이사님, 예, 발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HP 워크스테이션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세션 이후에는 이 워크스테이션을 갖고 실제로 활용하신 배현수 부장님의 어떤 활용기에 대한 부분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Z2 미니 지원 A라는 미니 워크스테이션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고성능 PC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인데요. 이때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쓰는 고성능 디바이스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기본으로 해서 고성능의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설계된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회사들에서 R&D 쪽, 주로 R&D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라든지 굉장히 무거운 디바이스,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뭐 워크스테이션 제품들을 혹시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일반적인 PC보다는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R&D나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실제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Z2 미니라고 해서 굉장히 미니라고 단순히 작은 미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워크스테이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에서 한국 시장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6분기, 17분기 정도 이제 넘버원을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과 앞쪽에 있는 노트북 형태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엔트리급의 제품들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상단에 있는 Z2 지원 A 미니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능을 굉장히 위주로 하는 워크스테이션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넓은 장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소한 장소라든지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이 오늘 앞에 Gbook 울트라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미니 제품과 같은 구조의 형태, 같은 CPU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굉장히 높게 이제 오늘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성능이 나옵니다만 노트북 형태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 중에서는 제일 성능이 높은 거는 Gbook Fury라고 해서 18인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이 아무래도 성능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동성에 있어서도 성능을 필요로 한다. 신뢰성적인 안정적인 제품이 필요한다라고 하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오늘 주제에 대한 것도 보셨겠지만 미니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재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 제목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니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AI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AI 관련된 거에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 AI 업무에 있어서는 하나는 LLM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스몰 LLM이라서 로컬 형태, 스몰 LLM도 있을 수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 형태의 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회사들이 퍼블릭하는 LLM을 쓴다, 유지는 합니다만, 많은 회사들은 스몰 LLM 형태를 많이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LLM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 개발의 측면에서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용량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AI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전제는 GPU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은 이유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에 있어서는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성능에 대한 게 우수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세션에서 박윤수 부장님이 실제로 이 LLM 쪽에도 이 제품 갖고 LLM 쪽에서도 활용을 해보신 이제 그 사용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내용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니 제품 가지고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기존에 불가능했던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트북 형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미니 형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솔리드웍스에서 3D 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D5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구동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메모리에 대한 니즈가 필요합니다. 메모리에 대한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데 메모리를 높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저가 제품의 지포스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아무래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로 계열의 RTX 같은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블랙웰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애가 나올 예정입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허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96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있던 동일한 가격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나 제품들도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3D 모델링 쪽이나 AI 개발 쪽이라든지 컨텐츠 개발하는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기능도 당연히 NPU에 대한 탑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128기가 통합 메모리 형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합 메모리는 128기가지만 그래픽 메모리로 96기가까지 할당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예 워크스테이션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쓰는 제품이니까 ISB 인증도 다 받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영상의 내용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의 라이젠 AI Max Pro라는 시리즈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링이 이제 395라고 나오고 있고 코어는 16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CPU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코어도 얘기를 하지만 클럭에 대한 부분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5.1GHz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제 이제 헤르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탑스로 이제 AI에서 얘기하는 코파일럿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탑스도 50 이상에 대한 그 탑스를 성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PC 또는 AI 노트북이라고 부를 때의 전제 조건이 40 탑스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내장 CPU입니다. 내장 CPU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형태로 이 CPU를 가진 형태가 지금 현재 HP에서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과 데스크탑 형태가 뭐가 다르냐? TDP라고 해서 아무래도 전력, CPU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 노트북은 55W고요. 그 다음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120W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케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높은 TDP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CPU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 GPU를 가진 이제 CPU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CPU 성능과 GPU 성능을 따로따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장표에 대한 성능에 대한 얘기는 AMD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PU 성능이 지금 VRA에서 40% 정도, 이거 비교 대상은 사실은 경쟁사 제품입니다만 같은 동일급의 경쟁사 제품이라고 비교했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VRA는 한 40%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펙에서 워크스테이션 3.1에서 한 3.5배까지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경쟁사 제품 서로 이제 비교하는 제품은 사실 정확하게 그쪽에 대한 입장의 차이기는 합니다만 성능이 분명한 건 높게 나온다 또는 이 미니 제품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 제공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미니 제품을 혹시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PC의 설계 구조는 CPU와 GPU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CPU, GPU에 대한 성능의 인터페이스는 PCI 형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메모리가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당연히 자체적인 내장 메모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에 작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외장의 메모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CPU와 또는 NPU와 GPU가 메모리가 같이 쉐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내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좀 더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왜 이렇게 낮냐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와 CPU나 GPU에 대한 리더너시 타임 자체를 굉장히 줄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조는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엔비디아나 또는 애플이나 여러 가지 미니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약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코어에다가 최대 메모리는 시스템 메모리는 128기가입니다. 근데 그래픽 메모리에 96기가를 할당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 96기가를 가지는 의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RTX 6000A다가 보통 48기가입니다. 근데 48기가 2장을 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메모리, 이 GPU만 한 2천만원 되는 거거든요. 2장 96기가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6기가 할당은 바이오스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96기가를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작은 나는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 많이 할당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6기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으로 좀 말씀드리면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6000A다 같은 경우에는 48기가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우측 같은 경우에는 96기가를 지금 128기가 시스템 메모리에서 96기가를 할당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두 개의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성능을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엔비디아 6000A다를 뭐 2장 꼽으면 96기가 했을 경우에 성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가격이 96기가 2장을 꼽고 만약에 이쪽 그 미니 데스크탑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마 가격이 한 4배에서 5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또 반대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왼쪽에는 이제 쿨링 구조 설계를 봤을 때 앞에도 약간 격자 무늬 형태로 바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어봤을 때는 저게 방열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팬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열이 나는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방열판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재밌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메모리를 쉐어드 메모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근데 쉐어드 메모리의 위치가 CPU의 바로 주변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신하는 데 리더런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더군다나 메모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성능이 현재 나와 있는 메모리들 중에 가장 높은 형태의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데다가 CPU와의 리더런시 타임도 줄이는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300W의 파워 서플라이 내장하에 있다 보니까 파워 케이블만 꼽으면 형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들도 다양하게 포트가 있는데 우측 먼저 다른 기본적인 거는 USB-C라든지 그 다음에 뭐 RG45라든지 그 다음에 또 DP 포트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만 고객이 사용에 따라서는 어떤 걸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2개의 플렉스 I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IO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을 하셔서 가지고 고객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USB-C 포트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데스크탑은 아무래도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K 모니터를 4개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포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면 이게 미니다 보니까 이제 미니의 제품에서도 아무래도 책상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이 아까 워크스테이션이다 보니까 고성능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고성능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책상 위에서 쓰는데 성능에 대한 저희도 노트북 보면은 균형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성능에 대한 걸 설정할 때 그런 것처럼 하이 퍼포먼스 모드인 경우에는 성능 온리, 난 소음과 큰 상관없이 성능으로만 가고 싶다, 쓰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성능과 음향을 약간 중간에 대한 균형을 주고 싶다. 그럼 노트북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처럼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이제 렉 모드라고 해서 아까 전에 화면을 잠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량에 대한 장비를 하나의 렉에다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열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한 곳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시스템 팬 속도를 아무래도 이 렉 장비는 내 책상 옆에다 두고 쓰는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뒀을 때 이제 시스템의 팬 속도를 높여가지고 렉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스레스홀딩이나 그 다운이 되지 않게끔 다운타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조용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 모드를 또 바꿔서 성능보다는 음향 쪽으로 설정을 하시게 설정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내 업무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어댑터가 없기 때문에 저 렉에 장착하더라도 파워 케이블만 영착하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포유에 지금 5개의 미니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능에 대한 부분이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팬 속도, 시스템 팬 속도를 좀 더 올려가지고 소음하고 상관없이 팬 속도를 좀 더 올려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형태의 모드도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니는 일반적인 데스크탑보다는 분명한 거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성능이라든지 또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점은 말 그대로 작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장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이 여러 가지 2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00W가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게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책상 밑이라든지 또는 어디에다 놓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다 보니까 모니터 뒤에다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모니터 뒤에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성능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스펙으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스펙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I Max 이제 플러스 프로라는 395가 16코어가 되고요. 여러 가지 타입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CPU를 장착하고 그래픽도 8040S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8060S라는 이제 G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시스템 메모리 그 DDR5X 이제 DDR5X의 128기가의 시스템 메모리 제공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스에서 96기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ISB 인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쓰다 보니까 삼축 진동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동을 줬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제품에 대한 문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썬더볼트라든지 플렉스 IO라든지 그리고 이제 쿨링 시스템들도 좀 더 다양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내장형의 메모리를 가지고 내장형의 어댑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S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윈도우의 AI 같은 경우는 리눅스나 우분투 같은 쪽으로 쓰시게 되면 그것도 장착을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과연 나올까라는 것을 이제 다음 세션에서 배현수 이제 부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루 인터내셔널에서 오신 배현수 부장님 세션인데요. 앞에서 사성우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품에 대한 소개를 참고하셨다가 이번에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보실 리뷰 형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럼 배현수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밑에 프롬프트를 읽으면서 할 수도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비를 테스트를 한 거는 AMD Ryzen AI Max Plus Pro 395 모델이고 램은 64기가 모델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테스트한 제품들은 시네벤치 그리고 DCC 툴 중에 시네마4D, 레드자이언트, 지브러시 그리고 CAD 툴은 아이언CAD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네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시네벤치는 CPU 및 GPU 성능을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나온 유명한 벤치마킹 툴이고요. 저희 그 맥슨에서 개발을 했는데 실제 3D 렌더링 작업을 시뮬레이션해서 하드웨어 멀티코어 성능과 렌더링 속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웨어 저희가 2024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잠시만요. 백을 해서 잠깐 볼게요. 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씬을 3D 렌더링을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멀티코어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랭킹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가 1852점이 꽤 높게 나왔고요. 애플 M1 울트라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온 점에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싱글코어도 렌더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코어는 점수가 109점이 나왔는데 외국 자료도 좀 찾아보면은 제가 그 앞서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드 전환하는 걸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 모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높게 한 110 이상으로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멀티코어 점수와 싱글코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GPU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AMD GPU가 지원되는 모델이 그 현재 제가 테스트한 모델에서는 그게 없어서 아쉽게 좀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고요. 다음으로는 시네마4D 제품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맥슨의 대표적인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렌더링 소프트웨어로서요. 직관적 UI와 강력한 기능으로 전문 디자이너 및 모션 그래픽 쪽에서는 인기가 상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대형 파일을 불러왔을 때 뷰포트상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하고 두 번째는 그 렌더러를 했을 때 렌더링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를 봤었는데요. 우선은 이건 CAD 데이터 스텝 파일을 가져온 건데 파츠가 25,0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폴리곤이 3,100만 폴리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러왔을 때 뭐 무난하게
아주 잘 돌아가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뷰포트를 캡처를 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근데 네. 저 질문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CPU 또는 뭐 GPU 이렇게 프로그램들마다 CPU에 좀 더 네네. 영향이 많거나 어떤 건 GPU에 영향이 많거나 어떤 건 메모리에 영향이 많거나 이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제일 영향이 많이 받는 뷰포트는 CPU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렌더링 할 때는 CPU와 GPU를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하신 게 64기, 아니 64기가인데도 64기가로, 네. 성능은 괜찮다. 네,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했고 저희가 그 클로너라는 복제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 데이터 파일을 뭐 1000개, 2000개까지도 늘려봤는데 전혀 문제 없이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은 시나포드의 자체 렌더러인 레드시프트로 CPU 렌더러를 테스트를 했고요. GPU는 쿠다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고요. CPU로 렌더링을 할 때는 시나포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에셋 브라우저에 있는 씬 파일들을 이렇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파일들까지 각각 테스트를 했고요. 이 CPU에서 16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요즘 시나포드 유저분들이 많이 쓰시는 옥테인 같은 GPU만큼의 속도 퍼포먼스는 나진 않지만 이 96기가까지 그 램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더링 할 때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그 그래픽 카드의 VRAM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쓸 경우에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나요? 네, 종료됩니다. 그래서 V-Ray, 그러니까 서드 파티 플러그인 V-Ray도 제가 CPU 렌더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잘 렌더링을 했고 그래서 좀 제가 살짝 렌더링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발열 같은 걸 보니까 거의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장비를 만져보면 전혀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패닝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용량의 씬 파일 렌더링에 좀 최적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요즘은 저희가 4K 영상도 렌더링 많이 하지만 8K, 16K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H.266 그 코덱도 지금 표준 규약은 정해져서 올 연말에 발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자이언트. 이 레드자이언트는 동영상 편집 및 시각효과 소프트웨어로 그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용 플러그인으로 유명합니다. 트랩코드, 매직블렛, 유니버스, VFX 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한 건 맥슨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레드자이언트 필터들을 하나의 그 캡슐화해서 프리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 맥슨 스튜디오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창이 열려서 좀 로딩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프리셋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 적용을 해주면 자동으로 씬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좀 과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컴포지션을 4K로 작업을 했는데 이 맥슨 스튜디오 제가 선택한 프리셋이 2K라서 제가 이거 캡처는 제가 2K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뒤쪽에 여기 뒤로 안 넘어가시네요. 네, 이 부분은 4K로 제가 그거를 이펙트를 확장을 시킨 다음에 렌더링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렌더링이 됐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그 램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보통은 여러분들이 디스크 캐시를 할당을 해서 하드 디스크 공간을 램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64기가에서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로 렌더링을 걸었고요. 이게 만약에 96기가까지 올라간다면 좀 더 어려운 이펙트들, 그러니까 레이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큰 용량도 무난하게 렌더링 작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64기가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면 96기가를 확장했을 때는 뭐 그 성능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띄워놓고도 작업을 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애프터 이펙트가 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HP 장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그 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브러시인데요. 디지털 조각 및 페인팅 소프트웨어로 보통 스컬핑 작업을 많이 해서 게임 업계에서 많이 쓰는 모델링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브러시는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 지브러시에서 제공되는 이 프로 아티스트가 모델링한 파일을 불러와서 뷰포트상에서 한번 불러와 봤는데 이 데이터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폴리 카운트가 117.811 100만이라고 표시가 되던데 이걸 수치화를 해보니 1억 1000만 개의 폴리곤을 엄청 큰 거네요. 엄청 무거운 거죠. 네, 근데 엄청 무거운 거네요. 네, 엄청 무거운 건데 플레이를 해보면 네, 너무나 가볍게 동작을 해서 야, 이렇게까지 퍼포먼스가 가능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한 뭐 디비전 작업까지는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언캐드인데요. 아이언캐드는 3D 및 2D 캐드 설계 소프트웨어고요.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빠르고 유연한 설계 작업을 지원을 합니다. 특허받는 트라이벌 도구를 사용해서 이 부품을 쉽게 위치 조립을 하고 단일 파트 내에서 어셈블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설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언캐드 대용량 어셈블리 테스트는 저희 회사의 그 캐드 팀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이 그 작업을 한 파일을 불러온 데이터가 부품 수가 21,800개 정도 되는 수량이었고 파일 크기가 860MB인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꽤 큰 캐드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캐드 쪽은 잘 몰라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작업 목적 자체는 전체 공정에 필요한 각각의 장비와 설비, 프레임 설계를 하고 이 모델링에 의한 제작 도면 생성과 구조 해석, 부품과 간섭 확인, 애니메이션 렌더링 등에 활용을 했는데 거의 한 19 FPS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노트북 RTX 2060 GPU에서 설계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장비 테스트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좀 의심을 했거든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작은 장비에서 이 캐드 퍼포먼스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많이 놀라 하셨던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파트 속성 편집 작업에서 큰 병목이나 지연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을 AI 그리고 LLM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DCC 파트 쪽에 메인이다 보니까 AI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하고 있지만 메인은 아니다 보니 조금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LM 스튜디오하고 제가 오라마 두 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LM 스튜디오는 인터넷 연결 없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고 하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 컴퓨터에 챗 GPT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어떤 회사의 보안 이슈인 거죠. 뭐 보안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부 챗 GPT에다 올리면 그게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도를 줄이려면은 이런 LLM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GPU 가속도 통한 빠른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LM 스튜디오 0.3.25 버전을 설치를 했고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 OSS 20빌리언을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면 챗GPT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챗GPT를 깔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HP 관계자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네네. 저도 좀 약간 얕봤던 부분이 있어서 GPT 그 OSS 120빌리언도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20빌리언, 120빌리언이 있어요 오픈소스. 근데 120빌리언은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가 좀 네, 부족하겠네요. 1168억 개의 메가메스를 사용을 해서 65기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제가 어차피 64기가를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 20빌리언을 했는데, 이 빌리언이 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숫자가 10억입니다. 네. 곱하기를 하면 209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아래쪽에, 저는 이제 이 참조 쪽에 링크가 있는데 해외 리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120빌리언을 테스트를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그쪽에서 자료를 좀 보면은 120빌리언을 썼을 때도 이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RTX 6000 프로랑 비교했을 때도 손색 없이 돌아와요. LLM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120빌리언일 때는 초당 40토큰에 가까운 속도를 유지해서 그건 꽤 빠른 거거든요. 40토큰이면. 그리고 GPU가 100W 미만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 온도도 50도에서 한 54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96기가를 테스트했다면 정말 놀라운 걸 한번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두 번째는 라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 만든 회사 메타에서 제공한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요. 여기는 8빌리언, 70빌리언, 400빌리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소심한 마음에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QN32빌리언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좀 낮은 버전을 깔아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LLM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되게 빠르게 해줬고요. 너 한글 지원하니? 하니까 한국어로도 질의응답도 가능했고, 그냥 챗GPT 생각하면은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속도가 빠르게. 여기 보시면 속도가 생각을 42초 동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려고 제가 해외 자료, 아까 말씀드린 해외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보면은 이 오라마라는 거는 라마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라마 1.5빌리언, 7빌리언, 14빌리언, 32빌리언, 70빌리언을 테스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이게 다 영어다 보니까 설명을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디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그 1.5빌리언에서 최대 70빌리언까지 파라미터를 이용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4.76초라는 토탈 딜루리션 4.76초가 그 계산을 한 겁니다. 실행한 속도들을 나타내는 건데, 올라갈수록 점점 더 추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출력 평가율이 떨어집니다. 이 출력 평가율은 여기 에발레이트 점점점 떨어지는 점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지금 96기가에서 70빌리언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고 70빌리언을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너무 높은 걸 갖고 여기다가 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갖고 정말 활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출력 토큰도 여기 분석을 좀 해보면은 112.18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토큰을 초당 111.18개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고, 70빌리언은 4.2개, 24개 토큰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만큼 추론을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환경이나 개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보안 이슈라든지 공개가 되면 안 될 경우에는 여기 HP 장비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충분히 동작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LLM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AI 부분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컴피 UI를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컴피 UI는 AI 이미지나 비디오, 3D, 오디오 생성을 해주는 오픈소스 노드 기반 GU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컴피 UI에서 돌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나노 바나나 같은 부분도 컴피 UI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 테스트 하던 시기 당시에는 나노 바나나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를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피 UI를 설치를 했는데 이런 좀 황당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M1, 맥인 경우에는 M1 이상이고 쿠다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장비를 반납하는 날 네네. 에이, 그래도 혹시 모른다 해서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네네.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쿠다를 안 쓰는 방법으로도 구현이 되도록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WAN 2.2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반납을 빨리 해야 돼서 결과물 이미지까지는 출력을 못했고 가능하다 까지만 테스트를 했었고요. 대신에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했을 때 이 프로시온 AI라는 게 그 이 윈도우 환경에서 AI를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같은 평가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1.5 FP16과 INT8 FP16인데 이건 XL 모델이 이게 총 세 가지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INT8은 테스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각각 점수가 725, 570 그리고 초당 187 그리고 1052 만큼 뽑아내는 거죠. 이미지를. 그래서 총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초당 65초마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퍼포먼스면 그 온라인 사이트 여러분들이 AI 이미지 생성하려고 올리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건 96기가 기준인 거라서 네네네. 이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그쪽에 뭐 좀 전문가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AI 발전이 AI의 한 달은 다른 소프트웨어 1년과 맞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던 8, 9월 달과 지금 10월 달은 또 다르겠네요. 또 다르고 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또 테스트할 땐 더 좋아졌을 수 있고 그만큼 더 토큰 수는 적게 사용하면서 성능은 좋고. 성능은 좋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여기 컴피 UI도 안 되다가 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네네. 제 생각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된 건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지원이 정말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네네. 아쉬웠던 부분까지 네,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드려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는 처음 장비를 받았는데 DP 포트밖에 없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HDMI 단자를 쓰고 있는데 DP 케이블 자체가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실 때 4K로 많이 쓰시는 거의 표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디폴트로 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HDMI도 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문의를 드리니까 HDMI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플렉스 IO를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해서 네. 근데 이게 추가 비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구성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나 커머셜 제품 라인업은 저희가 이제 그 주문형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CPU는 뭘로 넣고요, GPU는 뭐 몇으로 네네. 넣고요, 이런 것처럼 IO도 뭘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O도 요 IO로 넣어주세요 하면 뭐 10,000원, 뭐 1, 2만 원 정도가 올라갈 거는 네네.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각보다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그 고사양 테스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소음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조용하게 하는 안전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비 반납하고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성능이 높으면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열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이 제품이 다운이 안 되려면 어떻게든지 팬을 돌려서 이제 열을 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열을 갈 거니 열을 내더라도 성능을 갈 거냐
근데 뭐 이제 조용하게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의외로 그 열이 많이 나서 되게 네네. 뜨거워질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서 팬 성능이 정말 좋다 하는 점하고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얹은 이유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정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할 수 있구나. 정말 멋진 이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이 HP 모니터랑 같이 하면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다 생각돼서 크게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그 영상업계나 아니면 이제 AI, LLM 쪽에서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으면 물론 뭐 H100이나 그런 고가의 장비를 쓰시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래도 AI 공부는 또 해야 되고 우리 저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AI를 지금 하고 보통 이제 노트북으로도 이제 요 형태 비슷한 형태가 노트북도 존재를 네. 해요. 그래서 노트북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걸 그냥 가지고 다니면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도 했으면 제가 이게 외장하드나 나스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라서 맞아요. 모니터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맞습니다. 네, 저거 들고 다녀도 되겠다는 네,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HP 코리아 차성호 이사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마루 인터내셔널의 배현수 부장님께서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들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들을 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내에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릴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많이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 이벤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설문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GPU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제가 좀 설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회사가 지금 현재 AI 부서를 만들고 있고 AI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비싼 H100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 GPU를 100% 쓰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써봤자 한 사람이 그걸 풀로 쓸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제안한 제품 같은 경우에 분명히 GPU가 성능에 대한 부분이 메모리냐 아니면 성능에 대한 결과물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다른 제품으로 한번 검토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테스트는 할 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 HP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부스트라고 해서 GPU를 쉐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내가 만약에 굉장히 비싼 GPU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GPU를 여러 사람이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걸 통해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부분에 대한 최대 96GB VRAM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요구에 대한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이거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냐에 좀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96기가를 VM에 할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6기가를 할당을 했는데 성능이 96기가를 설정하지 않은 32기가 성능이나 96기가나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메모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는 업무 자체가 메모리를 쓰는 곳이냐, 메모리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확인을 해서 96기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먼저 그걸 검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그 댓글창 밑에 상담 문의 메일이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거는 저 메일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도 요런 말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냉각이 열 전달에 최적화되는 부분이 뭐 기존의 수랭싱 솔루션보다 우수한 뭐 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담당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시끄럽다. 그러면서 순행식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순행식이라는 것이. 이 제품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일반 서버처럼 365일 24시간 켜놓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품이 비싸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제품보다도.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순행식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예전 시절에는 순행식이 있었습니다만 순행식이 만약에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제품 전체가 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노후는 언젠가는 일어나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순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식이 없고 웬만하면 다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의 팬 형태로 이제 그 최적화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쪽을 아마 공부하셨거나 보시는 분들은 순행식 솔루션이보다는 제품 자체를 어떤 액체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형태의 이제 순행식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우수하냐라고 보면 우수하다는 기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성은 더 높습니다. 실제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더 볼게요. AI 작업에 특화된 기능 및 지원되는 라이브러리 종류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배현수 부장님이 테스트해 보신 경험으로 좀 설명 특화된 부탁드립니다. 기능 지금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렉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AI 피처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 조금씩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AI 작업에 특화된 기능은 LLM 쪽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사의 보안 이슈도 있지만 그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챗 GPT나 뭐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상 AI 솔루션들이 제한들이 많습니다. 19금 제한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 영상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저도 제 딸이 이제 2살이라서 딸 관련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자꾸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집에 이런 장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이 장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 요 질문도 하나 좀 봐주시겠어요? 램 용량이 그렇죠. VRAM 할당량을 너무 늘리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는 시스템 램 용량은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테스트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그 업무 성향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하나를 켜놓으면 보통 디자이너들은 프로그램을 다 켜놓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다 켜놓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들을 다 뺏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렌더링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다 끄고 딱 한 개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 용량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남겨놓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OS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128기가 시스템 메모리를 하지만 96기가로 한정을 줘놓은 이유가 나머지는 32기가는 시스템 메모리 적어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제한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위쪽으로 앞쪽 질문을 좀 볼게요. 아까 전에 본 것 중에 뭐 수평 수직에 대한 부분 다 지원합니다. 지원하고요. 스파크, 요즘 스파크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 스파크하고 지금 그러니까 스파크를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구조 자체는 약간 비슷한 영향이 있습니다. 걔도 이제 통합형 메모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니 같은 경우하고 단순하게 보면 스파크는 온리 AI입니다. 걔는 온리 AI용으로만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G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육각형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그거에 비하면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저 CPU로 AMD, 인텔이고 사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라고 놀아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AMD와 인텔과 다 얼라이언스 네네.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장단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에 저희 HP에서 가지고 있는 AMD 제품 라인업은 조금 특정 세그먼트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뭐 M&A 쪽, 미디어 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데스크탑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양 같은 경우는 96 코어를 제공하는 이제 스레드리퍼 GPU를 CPU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GPU는 AMD 거나 또는 엔비디아 걸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들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하나 정도 더 한번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 보신 거 중에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좀만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96기가 VRAM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용량의 3D 프로젝트까지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96기가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64기가로 테스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량, 그러니까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씬 파일의 용량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텍스처도 계산을 해야 되고 라이팅 연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테스트했던 모든 씬 파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모션 그래픽에서 작업하시는 정도의 씬 파일 크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정말 큰 규모의 어떤 야외에 나무도 심고 뭐 풀도 깔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 그리고 잔디도 다 쫙 깔아가지고 그게 다 모델링이고 시뮬레이션 되고 하면은 그런 시뮬레이션도 연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테스트는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저는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이 성능만 보아서 막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6기가 VRAM을 지원하려면 그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거든요. 2천만이 더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쌉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것 쪽까지 생각해서 봤을 때 성능을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것보다도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 된다고?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질문 많이 주신 거 답변 다 못 드린 부분들은 추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설문 이벤트가 진행 중일 겁니다. 설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신 두 분 한마디씩 좀 덧붙여서 말씀 주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니까 미니 제품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AMD에서 이런 구조, 그다음 더군다나 GPU 메모리를 96기가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워크스테이션은 거의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분명한 건 장점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픽이 AMD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제품과의 호환성에 대한 거를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SB 설치를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공식적인 ISB 업체들과의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제품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데모 이제 요청을 주시면 데모의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실제 제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요청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제품, 그래서 새로운 어쩌면 가성비에 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제품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현 소장님도 네, 예. 제가 좀 자료를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MPU 쪽으로는 좀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있습니다. 근데 50탑스 네네, 지원합니다. 50탑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신경망 쪽으로 계산을 정말 빠르게 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DCC 쪽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워크스테이션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되는 장비가 실제로 보시면 정말 장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스 정도의 외장 하드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내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물론 저렴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한 번쯤 HP 쪽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장비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한 HP G2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